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효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가족여성위원장 김유임입니다. 네, 이번에 가족여성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 가족여성위원회가 기존의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가요? 네, 여성 가족 교육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이 웃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위원회가 다루는 전체 예산은 2조 4,700억으로 도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성, 참 요즘은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하는 여성들, 그중에서도 결혼 후에, 출산 후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참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경기도의 정책 중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의 최하위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먼저 여성 친화적이지 못한 기업 문화,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그 경제적 부담이 큰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싶다는 것. 남성들이 정말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전투도 했고 또 많은 제도적, 예산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더 치중해야 될 부분은 보육과 교육이 소득에 관계없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더 확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 문화에 있어서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들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네,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 사실 많이 바라고 있고요. 네. 저 역시도 많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생활하기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들을 개선하는 부분이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경력 단절 주부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이나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특히 보육의 공공성, 그 보육시설에 있어서 24시간 보육이나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경기도는 그래도 보육이나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좀 앞서가는 도시라고 할 만한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요. 네. 지금 이제 여성들의 취업률이 사실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보육과 교육의 문제들이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공공성이 실질화되고 일반적인 여성, 저소득층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정책 전체를 다 다루고 계신데요. 최근에 뉴스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동, 여성, 그리고 또 노인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사회적 안전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특히 폭력 중에서 아동 성폭력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여성회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좀 다루고 있고요. 아동 폭력이나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들 그리고 취약한 가정 폭력에 당하는 여성들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폭력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티의 자조 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어머니 폴리스나 자율 방범대도 중요한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 또 지원 방안들만 봐도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여성을 위해서 또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특히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제로화를 위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가족 여성위원회가 앞장서서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국의 여성 상임위원장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 성폭력 제로화 헌장 내지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취약 가족들, 여성이나 아동, 노인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통해서 모두 실제로 하는 건 어렵고요. 민간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 수용시설 같은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 시행사에서 기부 체납하는 방안들을 조례로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나 기초 단위에서 교육 관련 예산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지원책들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여성 정치인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성 의원의 모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 역할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정치 세력화가 기존의 여성 단체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도 여성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부분은 여성 정치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청렴하게 일하고 또 가정에서 살림의 솜씨를 발휘해서 지역 예산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의정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도의회 여성 의원님들이 19분이 계신데요. 남성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도정 활동이나 조례안 발의 그리고 예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의원들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역 내에 계파, 당을 초월한 여성 단체들과 여성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보도 의뢰나 그리고 정책 활동 그리고 예산 지원 활동을 같이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혹시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시는데 조금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과 같은 문제입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문제, 특히 아이들 교육이나 보육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장애가 됐다기보다는 더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활약도 기대하겠지만 또 여성을 위해 그리고 남성들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이제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경기 도의원은 1200만 도민 여러분의 4년간의 도정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심부름꾼입니다.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또 소통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무더위 속에서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찬바람과 코스모스 나는 길을 많이 걷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웃는 그런 도민들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김효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